네, 이번에는 두 번째 유아 음악 교육의 실제, 즉 음악 교육의 영역이나 그때의 원리 이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구체적으로는 음악 감상, 노래 지도, 악기 지도, 신체 표현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요것 자체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즉 유아 후기 시기에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나아가서 무엇까지 음악 창작하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한 거라서 음악 교육의 원리는 심미적 잠재력의 개발로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음악으로서 음악적인 지식과 개념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 무슨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 통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체제 안에 있고 음악도 교과 안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발달 적합성을 고려해서 생활 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화의 원리에 기초하고 다양한 형태와 여러 영역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음악 교육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요. 놀이학습, 개별화, 탐구학습 이런 다상징 다감각 표현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 1차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음악 감상곡의 종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동요, 클래식, 이야기가 있는 음악, 만화 주제가, 전통음악, 다양한 종류의 대중음악 등등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시면 좋겠고,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형태의 활동이 음악 감상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감상을 얘기를 할 때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론적인 형태의 내용인데요. 오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듣기, 감상에서 연합, 비판, 심미, 감각적 듣기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특별한 훈련 없이 음악을 즐기며 듣는 감각적 듣기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즐거움 안에서 음악적 구조를 익힐 수 있는 심미적 듣기도 있고, 또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아는 비판적 듣기도 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합적 듣기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령별 발달 수준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세부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끝까지 이렇게 막 붙들고 늘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내용이 하나 있죠. 적합한 곡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가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형태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얘기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대비가 분명하다. 그런 멜로디가 정확하다. 명확한 박자와 리듬이 있다. 특히 강약이 있는 있는 곡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다양한 장르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편집해서 자주 들려줘라.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도막 형식 16마디 이하로서 가장 대비가 되는 걸 편집해서 여러 번 들려준 거. 그 다음에 커버곡으로 이렇게 연주 방식이 다른 것들도 들려줘서 악기가 주는 내용이라든가 분위기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느낄 수 있게 해줘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도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지도 방법에 해당되는 걸 보면 매체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감상곡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서도 뭐 생활을 하는 중간에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지나치게 그 내용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내용이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개개인마다 느낄 수 있는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감상곡을 듣고 난 다음에 짧게 편집된 것들 듣고 난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시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소개해본다.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독특하게 들렸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손을 잡고부터 시작해서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오디에이션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활동을 하고 소감을 나누는 것까지 해나가면 음악 감상 활동으로서의 의의를 찾아나갈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 하나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래 부르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들어가요. 역시 노래 부르기에 따른 연령별 발달에 해당되는 얘기들은 세부 내용에 비추어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 적합한 노래곡 선정 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형태의 내용들이죠. 이런 거 위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박의 구분이 분명한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이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밝고 경쾌함이 느껴질 수 있는 장조, 그다음 음역대가 이렇게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 형태, 음길이도 8마디에서 16마디의 것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멜로디, 또 노랫말, 리듬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냐? 반복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기 지도 방법에 해당되는 얘기들은 사실은 고든의 지도법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쭉 우리에게 안내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코다이의 방법도 좀 들어와 있는 게 있고 달크로스의 방법도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얘기하는 건 소개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소개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교사가 노래를 불러주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음원을 통해서 듣는 것도 필요한데 그때 가락 듣기, 멜로디에 대한 것 때문에 화성에 대한 것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멜로디를 어느 정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사에 구분 없이 오디에이션 과정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밍으로 하고요. 여기서 이 반복적으로 부르기를 2차에서 어떻게 잘 하느냐가 이제 합격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짓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반복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 그다음에 큰 소리, 작은 소리.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는 의성어의 큰 움직임, 작은 움직임. 의태어의 의성어의 큰 소리, 작은 소리. 의태어의 큰 움직임, 작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우리의 소리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주거나 자음의 변화를 주거나 라고 하는 형태. 즉 모음의 변화, 자음의 변화, 음소의 변화를 주거나 몇 번을 반복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노랫말을 부분적으로 개사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손유이나 율동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다양하게 부르고 확장 활동으로 이렇게 부분적인 개사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해나가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술 경험 차원에서 1차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작은 부분에서 매우 심도 있게 구분되는 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래 부르기 발달 과정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곡 선정에서 전래동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첫째, 음역이 넓지 않다라는 것, 단순한 음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게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가락, 노랫말의 반복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어휘, 다시 말해서 노랫말을 바꿔보기 시작하면서 어휘력이 발달하기 시작을 한다고도 들어갈 수 있겠고 집단놀이를 증진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코다이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총체적 예술, 종합예술로서 노래와 극예술이 합쳐져 있는 노래곡. 이거는 이 자체가 시험 문제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형태의 활동, 오페라, 뮤지컬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야기, 음악, 동작의 요소 등 한데 결합되어 있고 문학, 음악, 신체 표현, 미술과 같은 예술 영역뿐 아니라 다른 교과도 통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는 이제 악기로 갈 거예요. 악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봐보세요. 바람직한 리듬 악기와 선율악기 연주를 위한 지도. 물론 선율악기 자체를 매우 강압적으로 기능적으로 기르는 건 아니지만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형태까지는 간단 말이죠. 리듬 악기는 라고 하는 용어는 음의 높낮이 없이 악센트와 다양한 음색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올바른 연주법이 있지만 탐색의 과정에서 그것을 미리 강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아예 연이어서 무슨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하나요? 탐색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둘 수가 있을 것 같고 탐색이 끝난 다음에 개별 유아에게 시범을 보이는 경우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 음악적인 소리를 내고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간단한 리듬 악기를 소근육의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리듬 악기를 많이 경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게 꼭 악기를 소개하고 할 수도 먼저 소개한 다음에 악기 연주를 위한 노래나 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노래나 음악을 한 다음에 맞는 악기를 가져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입 단계의 적용은 조금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악기 연주를 지도할 때요. 그래서 악기 연주의 지도에서 무조건 악기 소개, 그 다음에 노래, 음악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런 요소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연주해 보면서 신체를 이용해서 먼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나눠 가지면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곳만 먼저 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림 악보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실현에서 지도를 해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유아들의 몰입을 이끌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걸 그 과정 안에서 바로 연이어서 이것으로 가면 되니까 그림 악보를 보면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로 가고 연주해보지 않은 악기들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악기 지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신체 표현하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표현 활동에 해당되는 것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제가 살펴보긴 해야겠는데요. 제가 신체 운동 건강할 때 라반의 47년도 모델을 해당되는 것들을 놓고 기능성이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무래도 그 공간, 시간, 흐름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었던 거는 표현성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시험 보실 때까지 더 확인해 볼 텐데 제가 원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볼 텐데 그쪽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신체, 공간, 그 다음에 노력,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은 물론 표현성을 기반에 두고 있지만 좀 더 기능성을 가하기 위해서 협응성의 기능성을 가하기 위한 형태의 활동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방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술 경험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양, 힘, 빠르기 정도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움직임과 춤에서 그래서 세부적인 요소들을 더 강조했었던 것, 노력으로 합치기 전에 세부적인 요소들을 더 강조했었던 것들은 표현성 자체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 가지 신체 인식, 공간 인식, 그 다음에 노력, 관계까지 해나가면서 기능성도 보면서 표현성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찾아보면서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47년과 48년을 나누어서 보려고 했었던 경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창의적인 신체 표현과 연관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즉흥적 반응을 유도하는 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은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해보고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2단계에서 확인해보고 강조됐던 것 말고 다른 부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변화시켜보는 걸 해보고 아니면 문제 상황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작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동화에서 어떤 주인공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소리로 갉아먹을까?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다.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얘기한 게 창의적 신체 표현의 4단계로서 몬슈, 코펜, 린델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즉흥적 반응 유도, 두 번째 알려진 지식 발견, 세 번째 수행 요소의 변화, 네 번째 문제의 제시를 통한 창의적 해결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 안에서 창의적 신체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요 얘기가 핵심이에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체 활동을 계획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서서 배웠었던 지각운동의 요소, 표현적 동작에 해당되는 지각운동의 요소, 기본 운동의 요소, 뭐 이런 것들, 협응력에 해당되는 것, 체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기본 운동의 요소에서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조작 동작을
확인을 했듯이 여기 신체 활동을 위한 매체와 소품의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 안에서 요즘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게 이 맨 마지막 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통합적 교육 과정으로 신체 표현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인해서 점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신체 표현에 관련된 것에서 구조적, 비구조적, 반구조적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고요.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창의적 신체 표현을 위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기도 듣고 다시 음악 감상한 다음에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보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곡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표현해보는 것, 그리고 변화를 줘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다가 소품에 대한 준비로도 가게 되고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바대로 손유희처럼 표현하는 신체 표현의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 형식적 구조적 신체 표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한정 짓지 않고 하는 형태, 혹은 한 부분은 제한되고 나머지는 또 확장되어서 하는 형태, 혹은 노랫말에 제시되어 있는 것 안에서 하는 형태, 이게 조금 헷갈린데요. 어떤 책에서는 반구조적, 어떤 책에서는 비구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비형식적 비구조적이라고 했지만 뭔가 창의적 신체 표현이 비형식적이고 비구조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반구조적이라고 하는 형태의 표현을 선호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반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건 조금 오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왔다라고 치면 반구조적으로 쓰는 게 좀 더 선호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부분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즐겁게 춤을 추다가는 자유롭게 그대로 멈춰라는 제한적, 이렇게 됐을 거를 보통의 경우는 반구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신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구조적이 곧 창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의적 안에는 뭔가 형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 의지나 의미, 상징성을 담는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지 자유롭게만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 제가 느끼기에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느낌이나 분위기, 유아의 내적 심리 상태를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자, 극놀이는 앞에 개론에서 놀이에서 공부했던 것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해 두셔도 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음악교육의 실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치고요. 이제 음악교수법의 다양한 학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